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세계의 패권을 다루던 소련과 미국보다 더 먼저 사람을 달에 보내려고 했던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도 무려 아프리카에서 말이죠. 1961년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1시간 29분간의 인류 역사상 첫 우주비행에 성공하자 세계는 경악에 빠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우주 경쟁에서의 소련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1961년 5월 25일 국회에서 그 유명한 1960년대 안으로 미국이 인간을 달로 보내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최초로 언급했죠. 이후 소련과 미국은 강대국의 자존심을 걸고 미지의 세상인 우주를 정복하려 서로 앞다퉜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우주의 국경을 넘던 이때 아프리카에선 식민지들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해 새 나라를 건설하고 있었죠.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1964년에 독립한 잠비아 역시 그런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땅인 우주 개발의 이야기는 지구 반대편을 넘어 들려왔고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에드워드 마쿠카 은콜로소는 큰 충격에 빠졌죠. 당시 독립운동가 출신의 교사였던 그는 강대국인 미국이나 소련보다 먼저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은콜로소는 수도에서 11km 떨어진 버려진 농장들을 고쳐 훈련시설을 만들고 자신만의 우주기관을 설립한 이후 총 11명을 선발해 우주로 가는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훈련이란 것이 드럼통 속에 들어가 언덕에서 구르기, 타이어 공중근에 타기 등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자면 다소 황당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당시 서방 국가에서 시행하던 중력 가속도 훈련과 무중력 상태 훈련을 가정이 실시한 훈련으로 그 절차도 엄격해서 구르는 통 안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후보자는 바로 탈락시켰습니다. 이후 최종 선발된 우주훈련생들은 마당에 나가 천문학과 궤도 역학 등을 배우며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과 달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죠. 그런데 훈련된 우주인만 있다고 해서 바로 달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우주인을 달로 보낼 로켓이 필요했죠. 그는 손수 잠비아의 첫 대통령 이름을 딴 로켓 디카로를 제작했습니다. 길이 3m, 지름 2m의 원통형으로 사실상 로켓으로선 사용이 불가능한 조악한 수준이었지만 잠비아 최초의, 어쩌면 아프리카 최초의 로켓이었죠. 은콜로소는 독립기념일인 1969년 10월 24일에 맞춰 로켓을 발사하려고 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이후 그는 700만 파운드의 지원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며 심지어 유네스코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그저 미친 사람의 행동으로 여겨지며 이 역시 거절당했죠. 게다가 은콜로소의 계획은 훈련센터에서 훈련하던 한 여성이 다른 훈련생과 눈이 맞아 임신하면서 휘청이기 시작했고 사기저하로 인해 훈련생들이 떠나며 취소되었죠. 그리고 곧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1969년 7월 21일 달에 사람을 보냄에 따라 인류 최초로 우주로 간다는 잠비아의 우주 계획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땐 어찌 보면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이 저지른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악하기 짝이 없는 계획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련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잔치였던 달 착륙에서 은콜로소의 이 무모한 도전은 말 그대로 무모해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독립운동가였던 은콜로소는 이제 갓 영국에서 독립한 잠비아의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백인들의 잔치에 불과하던 우주 경쟁이었죠. 이제 어엿한 주권국가가 된 잠비아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선 자신들을 지배한 강대국들도 아직 도전하지 못한 우주야말로 강대국들과 동해선상에서 도전할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어찌 보면 일본 강점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학 중흥운동을 벌였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망상이나 헛소리가 아니라 한 국가의 발전 그리고 끝없는 염원과 미래를 위한 솔직하고 대담한 도전이 아니었을까요?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